오늘은 이제 운동권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전국 분석이에요. 약간 정세 분석인데 한번 지금 김유진 선생이랑 저랑 생각이 좀 달랐잖아요. 한번 아니, 우리는 운동권은 판단해보시죠.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운동권을 좀 이렇게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386은 본류인데 그것의 카피 제품, 오리지널과 카피 제품이 나와가지고 카피가 마치 더 오리지널인 것처럼 오버해서 설치는 게 나는 저는 철험해라고 보고, 그래서 이재명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고 나면 386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민경호 대표님은 아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똘똘 뭉쳐서 철험의 중심으로 개편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지금 차인 그럼 거죠. 약간 보완을 하면, 그러니까 이인영이나 우상호 씨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 87년 유골항쟁 때 뭔가를 했다가 90년대에 그냥 쩌리 생활을 했어요. 쩌리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 여의도 낭인 행활을 했지. 여의도 낭인. 부상할 수 있었던 건 김대중이 발탁했기 때문이지 본인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른바 탄돌이라 그래서 정세의 흐름을 탄 거지.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시대를 앞장서서 개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운동권으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자기의 노선과 입장을 제기하면서 시대를 돌파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차라리 있어요. 김영삼, 김대중, 그렇죠. 장기표 이런 사람들이 더 시대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 지금 이인영이나 우상호나 여기 보면 기라성 같은 운동권이 있거든요. 홍영표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시대를 개척할 만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이 김남국 같은 사람을 우리는 우습게 봤지만 김남국, 김용민, 김어준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강력한 사회적 현상을 타고 가는 거니까 이게 개딸 같은 게 우리가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이재명 사법 처리 얘기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민주당에서. 그거는 내는 생각은 그런데, 자, 김유진 선생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뭐 이제 이재명이 구속되고 났을 때 민주당에 이제 그 전에 있던 잠깐만. 구속될 수 있어? 구속된다고 보죠. 그러면 민주당 사법 처리 된다고 보죠, 저는. 그러니까 사법 처리는 되는데 그 왜 차이가 있냐면, 구속이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 구속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30표 이상이 지금 이탈표가 나와야 돼.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체포영장이 이제 많이 나온다 치면, 지금 오늘 박홍근이 그 원내에서 그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라, 알아서 하는 걸로 자율투표를 하고 그래서 잘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율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그러니까 원내 분위기 잘 다독이고 관리해, 이런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부의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지키자 이런 분위기기로 가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재명이 구속되고 그다음 구속됐을 때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구속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종석의 귀환을 예상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정통 호남 민주당과 그 386들 있잖아요. 이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스타 정치인이 누가 남았을까? 임종석 좀 남지 않았나? 왜냐면 김경수가 지금 안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었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친명과 386이 그러니까 타협을 해서 뭔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요. 친명을 빼고 정통 호남 민주당. 그러니까 옛날 호남 민주당 정세균 같은 그런 호남계 민주당과 동교동계 호남계 요 민주당과 그다음에 386 이해찬과 그의 이제 아이들 이해찬은 모르겠다. 뭐 지금 원래 있던 아까 말한 이인영이 민주당의 길 했던 요 386들이 연합해서 너무나 수준 이하의 이제 그 쩌리들을 조금 밀어내면서 정통 민주당을 복원하자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아니,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현실은 어떻다고 봐? 현실에 그런 게 존재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임종석, 정세균, 박지원 이런 흠이 존재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서 보이는 거는 민주당이 개딸이나 정청래 중심의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이 흐름이 내가 볼 때 갈 때까지 간다고. 그런 식의 타협을 용인하겠냐고. 뭐
저기 이거는 뭐 한번 가보시죠. 저도 예. 뭐 이거 이렇게 접을 마음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볼 마음입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백가쟁명한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근준이 TV님 감사합니다. 댓글에 예. 올려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그러니까 의견을 봉합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늘어놔야만 그러니까 얘기가 풍부하게 된다고 근데 조국이 봐요. 조국 사수를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막 그 난리가 나고 막 촛불을 10만 명이 든다는 둥 막 이랬지만 결국에 조국이 재판 결과가 나왔어. 단 한 명도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 모두 아닥이야. 민주당에 있는 모두가 아닥이야.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교활한 거야.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갖고 전선을 치면 문제가 되니까 전선을 계속 옮기잖아. 지금도 내가 볼 때 이재명 구속 처리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거 30%를 안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속이 되면 당연히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임종석이든 누구든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생각보다 노회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이재명을 구속시키되 그러니까 이재명 없는 이재명을 또 만들어. 내가 볼 때 정청래야 그게. 정청래 같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없는 그러면서 계속 전선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목표잖아. 근데 저는 그런 흐름도 있다고 봐요. 오늘 정청래가 국회에서 보인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저질이고 더 추잡하게 공격성을 높임으로써 선명성 투쟁을 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재명이야. 내가 차기 이재명이야. 라는 경쟁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은 거의 쓰레기 수준의 발언을 계속 쏟아내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역사의 진리잖아. 한번 호랑이 등에 타면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이 사법 처리됐다고 해서 임종석을 세우는 순간 그 집단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로베스피에르가 허무하게 그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인형을 버리지 않을 거다. 끝까지 갖고 갈 거다. 아니, 나는 내가 말한 임종석이 쓴다는 건 이재명을 버릴 거다. 민주당이 이렇게 보는 이재명을 버리는 순간 그 집단은 날아가는 거야. 숙청이야, 숙청. 대대적인 숙청에 들어간다. 카스린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네. 의견이 어떠냐면요. 임종석이 되면 민주당 골로 간다. 왜냐하면은 간첩. 그 다음에 여기 이계님은 제 의견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렌짱님은 전통 민주당 계열들이 탈당해서 신당을 차용당하지 않겠냐. 그게 분당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분당이죠. 그렇게 의견들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분당 지금 제가 볼 땐 그나마 현실성 있는 건 민주당에서 전통 민주당 계열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당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가능성인데. 근데 저는 이 지금 철험의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저는 얘네들은 386의 그 카피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빠진 상태에서 카피가 힘을 발휘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약간 좀 그런 애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처참하게 이제 이 민주당에 흡수됐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내가 볼 때 쩌리는 386이야. 그리고 김남국 이쪽 애들이 오히려 새로운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86 운동권이라는 건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좌파, 그러니까 막스주의자, 주사파 집단이라고 규정하면 오리지널이 386이고 얘네가 카피지만 얘네를 파퓰리스트라고 규정하면 오히려 이제 파퓰리스트들의 얘네들은 그냥 시조세격인 거고 실제 파퓰리스트의 핵심 세력은 정청래와 철험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386이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386이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국적 현상인데 그럴 수 있겠네. 이 파퓰리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유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파퓰리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독재 정권과의 어떤 싸움, 독재와 민주의 프레임을 계속 가져오면서 자기는 민주적이라고 이렇게 계속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나라 파퓰리즘의 어떤 특징 아닐까요? 파퓰리즘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2000년대 이후의 현상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의 현상이 파퓰리즘이고 그 전에는 민주화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의 파퓰리즘 보면 증세 그잖아요.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막 이런 것들로 약간 파퓰리즘 현상이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독재, 검찰 독재, 무슨 독재에 맞선 무슨 민중의 투쟁 이런 걸로 파퓰리즘을 미화하고 있지 않냐는 거지. 우리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386이 얘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지. 아니 파퓰리즘의 핵심적 특징은 적과 아야. 그 적과 아가 뭐라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검찰이 적이고 친일, 그러니까 일본이 적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잖아. 재벌이 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그게 재벌이든 누구를 공격하는가는 파퓰리즘에서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적과 아로 보는 거지. 오케이 여기 계속 얘기를 하면 네네네. 잠깐 여기 슈퍼챗 2개만 읽을게요. 네. 유나님 감사합니다. 라이크 라이크토이님이 1인시 현장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댓글에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의견을 봉합하는 우리가 의견이 거잖아요. 지금 네.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이재명 이후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민주화의 길에 대한 평가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베렌장님이 잘 지적해 줬듯이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으로 고 하는데 그러면 떨어지, 그러니까 분당할,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할 수 있는, 분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냐는 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화의 길에 대한 분석인데, 자, 첫 번째, 노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차이라는 건, 그러니까 노선 차이보다는 뭐의 차이냐면, 한쪽은 좀 이렇게 점잖고 한쪽은 되바라지고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의 길에 근본적인 반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차이는 없고 싸가지의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반성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국 국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북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없는데 민주화의 길 토론회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표피적인 그러니까 그런 토론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반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 검찰개혁 국면에서 강경파 중심의 정국 운영에 대한 소외감, 패배감으로 결집한 민주당 내 비주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전과 전망을 공유한 어떤 정치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강경파, 정청래 같은 강경파가 전국을 주도하는 거에 밀린 거죠. 사실은 좀 웃기는 건데 운동권 경력으로 보면 정청래는 완전 쩔이고 이쪽이 훨씬 우세해요. 그러니까 이인영이니 뭐 그렇죠, 홍영편이 그렇죠. 그런데도 옛날에 정청래가 감히 눈도 못 맞추던 그럴 수 있는데. 급이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비전과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면 무언가를 할 법한데 그러니까 이 정청래 같은 서영교 같은 사람들의 어떤 폭주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되게 정통 386들이 되게 이제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는 어쨌든 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법원 판결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최후 진술하면서 눈물의 뭐 억울함을 호소할지언정 그거를 막 입시비리 같은 적어도 이게 또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입시비리 사범 이런 애들을 옹호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차마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이 이제 철험회나 이 신민주당계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입시비리고 뭐고 간에 우리 편 건드리면 니네 다 죽어 이러면서 그냥 완전 철판을 깔고 야 조국인데 입시 좀 비리하면 어때? 야 이재명인데 그까짓 거 사람 좀 죽으면 어때? 우리 이재명인데 약간 이런 조폭적인 어떤 그게 훨씬 강하잖아요, 진영 논리가. 근데 적어도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국가보안법, 무슨 뭐 집시법, 정치범 이런 것들은 되게 우대하지만 입시비리 같은 잡범들은 그래도 그것까지 실드를 치진 않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조국 때 그게 이제 갈라졌는데 그 조국의 그 잡범까지 실드 치는 애들이 득세해버리면서 되게 여기서 자기들도 같이 잡범을 실드를 쳐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할 것 같아. 조국 사태라는 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정 비리를 저질렀다가 아니야. 부정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조국 사태 핵심이야. 그러니까 한명숙 씨가 1억 원 뇌물 받은 거는 한명숙 사태의 본질이 아니야. 한명숙이 1억 원 사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건 어디서 뿌리를 내리고 있냐. 이 뿌리의 근원은 노무현이야, 사실은. 노무현이 어쨌든 자살을 했는데 뭔가 구린 게 있었잖아. 근데 구린 거는 싹 사라지고 노무현이 억울하다. 이 국면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그것을 그렇게 몰아가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이야. 지금 이제 정청래 너무 절망스러워하시면서 차라리 서영교가 당대표 되면 어떻겠냐 물어보시는데. 서영교도 뭐 도끼인 개끼니라서 그래도 최민희보단 낫지 않나요, 정청래가? 지금 그러니까 TV에 보이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하나도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없어. 나 얘네들 다 저기 집단 나는 정말 약물 검사해야 된다고. 조국이 그 딸 조민이 걔가 이제 김어준에 김어준 나왔어. TV에 나온다며.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이제 운동권도 하고 또 보수 운동도 하고 애도 키우지만 어쨌든 아이한테는 법을 지키고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애는. 근데 조국은 정말 나쁜 새끼인 게 자기 딸한테 어떻게 얘기했으면 얘조차도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알아. 아직 세상에 이제 사회에 막 나온 애가 대한민국 법을 진짜 못같이 알더라고. 참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키울까. 저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제가 저렇게까지 됐을까 싶더라고요. 그래. 아니 조국 그 조민이 걔 정말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아버지의 이제 못되고 이기적임으로 인해서 마누라와 딸이 좀 고통을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쟤는 그래도 싸네. 똑같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네. 이렇게 바뀌었어. 예,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처리에 대해서 여론이 우세한데 그리고 지금은 사법 처리가 거의 코앞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 비전들이 지극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길이 취약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길을 신문을 스크랩을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야, 이런 정도의 정치 세력이 세상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조금만 제정신이면, 조금만 상식적이면은 저런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어떻게 영부인 어쨌든 그 대통령의 와이프잖아. 그 사람한테 성형의 학력을 높여주지 않아요. 이딴 식의 얘기를 국회에서 대정부질이라고 하는 애를 저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며 여성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아닥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여성의 성형을 저렇게까지 비하해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우려하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으로 강하게 결집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모든 정세의 핵심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 55에서 6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것의 중심이 40, 50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쟁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친 이재명에 대한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유일한 가능성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냥 친 이재명으로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임정석이 됐든 정세균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신당을 창당하는데 그러면 이 양자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할 거냐 해서 저는 7대3 정도로 봅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7이고 신당이 3 정도입니다. 그럼 형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전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남국이나 김용민이나 정청래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냐면은 민주화 세대 40, 50대가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를 지금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 정치인의 일부가 그러니까 정청래 이런 애들이 프랑스 혁명의 자코뱅당처럼 정치적으로 세력화됐고 이게 마지막 국면을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김유준 선생님의 은둔생활 매가진님 콩 심은데 콩나고 조국 심인데 조민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조민이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 조민이 정말 대바라졌던데 아이가. 그냥 무슨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몰라. 어차피 이들은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팬덤을 많이 이끌고 적에 대한 적개심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믿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는 이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를 지금 보면 거의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사법 처리 국면이 올 상반기에 일단 1국면이라고 본다면 이 사법 처리 국면에서 저 민주당의 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을 거다.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서 이해찬도 아주 자신 있게 그런 일은 없다. 요즘 절망하시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상태일 때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기 좀 있다. 다음 네. 국면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올 상반기에 민주당 사법 처리 국면에서는 별 변화 없다라는 게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거고요. 그다음에 분당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는 24년 총선을 앞두고 무엇이 가시화돼야 되냐면 여론이 민주당 여론 지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한 20%로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민주당을 압박해야만 되지. 이 민주당의 길 저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비전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어렵겠다라는 상황적 위기가 닥쳤을 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적 신념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행동해야 되거든. 조국이 판결 났잖아. 그때 나는 국회의원 정도 되면 대호각성하거나 무슨 대국민 성명을 내거나 하면서 반성해야 돼. 아니면 민주당 탈당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성명을 그럼 내거나. 정상인지 얘네들은 약쟁이들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길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세균, 임종석 같은 사람한테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이게 아니라면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이라도 성명서를 냈어야 돼. 정의당은 조국 때 민주당하고 딸려 들어가면서 망한 정당이거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염치가 없잖아.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분당을 은연중에 희망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기대할 게 없어.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 했는데?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다만 약간 관전할 뿐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민경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더 빨리 몰락하겠죠. 그러니까 그 한국 정치의 하이라이트는 올 상반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 같아요. 하반기.